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2주차죠. 그러니까는 9월달 추석 전에 4주간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지난주에 실시간 줌을 통한 화상 회의, 화상 강의 뭐 이걸 잠깐 했어요. 그냥 인사나 좀 하면서 앞으로 뭘 할지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당연히 그게 1주차예요. 예, 지난주에 1주차가 지나갔고 오늘이 2주차네요. 예, 2주차는 기존에 우리가 모두 의견을 모은 것처럼 물론 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기준으로 2주차부터의 9월달 강의 방향이 정해져 있고 오늘 2주차는 아두이노와 랩뷰 통신환경 준비 요거 하죠. 여기 이렇게 써놨네. 그죠? 첫 번째 할 게 이제 아두이노 준비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 설치 환경 확인하고 아두이노 아이디 세팅하고 한 칸을 띄니까 좀 그렇다. 예, 요 프로그램 세팅하고 그리고 아두이노 예제 파일 업로드 한 다음에 이게 우리가 아두이노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랩뷰를 주요 목적으로 하죠. 근데 랩뷰가 컴퓨터만 가지고 노는 프로그래밍 하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 시스템적인 차원, 기계나 설비, 뭐 전기든 뭐든 하드웨어를 컨트롤하고 계측하는 그런 언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 이건데 지난 학기에 코로나19로 급작스럽게 비대면 강의를 그냥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이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약간 아쉽더라고 많이. 그죠? 아쉬웠어요. 다른 그때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아쉬워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대면 강의라면 우리가 뭐 DAQ 고가의 DAQ가 다 실습사제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쉽게도 2학기 때도 비대면 강의로 최소한의 시간을 보내야지 되는데 DAQ를 각자 구매할 수도 없고 당연히 그렇다고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서로 부담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별거 아니지만 너무 단순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아두이노를 가지고 하드웨어를 좀 대체하자 요 컨셉으로 지금 아두이노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두이노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을 거예요. 예, 오늘 좀 하고 중간중간에 센서 바뀔 때 잠깐 하고 나머지는 이제 대면 강의할 때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 주고 받으면서 얘기하면 되고 핵심은 이제 랩뷰를 가지고 이 아두이노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 쓰기까지 뭐 굳이 지금 필요 없으니까 가지고 와서 랩뷰 내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 그 환경을 구축하고 그 환경에서 랩뷰 프로그램 공부를 한다. 요게 이제는 목적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오늘 할 거를 하나하나 보죠. 아두이노 준비물 요게 있는데 제가 영상을 하나 찍어 놨죠. 어딨지? 영상을 미리 찍어 놨어요. 자, 같이 보자. 요게 이 영상의 음질이 더 강해서 제 목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약간 조심스러운데 확인을 안 해가지고 예, 뭐 내용을 다 알 거예요. 일단 이 강의를 제대로 들으려면 첫 번째 브레드보드가 하나 있어야지 돼요. 자, 다들 챙겼죠? 자, 필요한 거는 왼쪽에 두고 두 번째는 40핀짜리 케이블인데 요거는 FF 케이블이네. 양쪽이 다 FF 피메일 암 케이블이죠. 암 단자. 요건 반대로 MM 케이블, 매일매일 케이블. 요게 두 종류가 있으면 될 것 같아. 서로 연장하면 암수도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납땜이 안 돼 있잖아요. 핀이 따로 있어. 요거는 이번에 실습할 때 최소한 비대면 실습할 때는 안 써요. 좀 조건은 이제는 자유로 센서 같은데 이거는 조도 센서죠. 이렇게 납땜이 돼 있어. 요거 쓸 거야. 조도 센서는 뭐 간편하게 쓰면 되고. 요거는 근적외선 인체 감지 센서네. 뭐 단순하지만 요것도 쓰고.
납땜이 잘 돼 있으니까. 요건 뭔가요? 고도, 온도, 조도, 습도 뭐 요거 센서인데 요거 납땜 안 돼 있으니까 빼고, 얘가 아두이노죠. 뭐 요거 그냥 쓸 테니까 여기 놔두고, 이게 핵심이니까. 요거는 로드셀의 그건데 요거 납땜하기 힘드니까 빼. 얘는 좀 전에 로드셀을 연결해서 쓴 앰프고, 얘도 빼고. 얘는 소리 센서, 요건 잘 그냥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챙겨두고. 요거는 초음파 거리 센서, 얘도 사용하고. 마지막이죠. 케이블. 이거 소리를 꺼버려야지 되겠다.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안 들렸을 수도 있겠다. 바시락바시락 소리. 어찌됐든 뭐 이미지만 봐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챙긴 것들이 왼쪽에 지금 다 빠졌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챙겨간 거, 각자의 집으로 챙겨간 것들. 가장 먼저 아두이노 빼죠. 비닐은 분리수거 잘 하시고. 자, 이게 아두이노인데, 아두이노도 많이 쓰는 게 세 종류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이제 외부 전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쓰기에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스펙상 전혀 뭐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브레드보드 준비해서 뜯어서 정말 저렴한 제품들이지만, 예전에 이 저렴한 제품들도 정말 뭐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과하게 받아먹고 막 그 정보를 공유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워낙 일반적이고 제품 자체의 안정성도 좋아요. 이 브레드보드는 5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위아래 전원 단자가 쭉 연결되어 있죠. 요 얘기는 나중에 하고, 중요한 건 지금 저랑 같은 방향, 같은 위치에 꽂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센서들 연결할 때 혼선이 없으려면 요런 형태로 꽂아둬요. 그리고 대충 올려두는 게 아니고 완전히 체결이 확실히 되게 삽입을 제대로 해주시고, 그죠? 자, 요 상태로 준비해 두고, 케이블을 아두이노에 맞는 케이블을 힘들이지 말고 조심스럽게 잘 부드럽게 체결을 하시고, 이쪽은 이제 당연히 그 PC에 연결하면 돼요. 자, 됐죠? 자, 요 영상 잘들 봤을 거라 보고, 요 상태가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아두이노와 레뷰는 지난 주차에 이미 공지가 돼서 설치가 다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 준비가 돼 있고, 혹시나 지난 강의를 빠졌어. 아두이노나 이런 거 얘기도 못 들었고 받지도 못했어. 받을 수도 없어 당장. 그럼 일단 레피만 따라해요. 그리고 아두이노 아이디 이런 거 프로그램적인 측면만 일단 따라야지 어쩌겠어요. 만약에 본인의 환경이 그렇지 않다면 확실하게 강의에 참여해서 얘기를 했어야지 되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준비가 안 됐다. 뭐 괜찮아, 아직 할 거 많으니까,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준비하는 걸로 하고 하나하나 또 진행을 해보죠. 그리고 언젠가 되면, 강의로 전환이 되면 그때 또 부족한 거 물어보고 그렇게들 하시는 걸로. 자, 아두이노 설치 환경 확인이 있는데, 요거는 아두이노를 일단 USB 단자를 컴퓨터에 연결을 하세요. 자, 연결을 하면 당장은 안 되는데, 내 PC에 우클릭해서 아래쪽에 속성 보이나요? 속성을 이렇게 딱 누르면 장치 관리자 나오잖아요. 이렇게 좀 놔두고 장치 관리자 들어가면, 저는 지금 잠깐 사이에 다 됐어. 그래서 요거까지 떴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포트 콤 앤 LPT가 있는데, LPT는 뭐 지금 거의 안 쓰는 거고, 여기 USB 시리얼 포트 콤 3이라고 인식이 됐어요. 지금 이걸 다시 뽑으면 당연히 얘는 없어지지. 뽑으면 없어져요. 그죠? 없죠? 그리고 다시 USB 포트를 꽂으면
자동으로 컴퓨터 윈도우가 인식해서 여기 이렇게 떠야지 돼, 이 안에. 근데 이게 안 돼 있어. 아직 안 떴는데요. 여기 뭐 알 수 없는 뭐가 떴는데요. 뭐 설치 중이라는데요. 뭐 기다리면 돼. 그냥 기다리면 윈도우 10 환경이라면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서 다 맞춰줄 거예요. 만약에 맞춰주지 않는다, 안 뜬다. 이 사람은 지금 아두이노 아이디를 지난 시간에 설치를 안 해놓은 거지. 그럼 지금이라도 설치하면 돼요. 됐죠? 설치해서 콩3이라고 인식까지 다 됐다면 닫고 아두이노 설치 환경이 다 끝난 거야. 아두이노는 워낙 뭐 개방형 환경이기 때문에 아주 호환성이 좋아서 바로바로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아두이노 아이디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뜨죠. 자 스케치 뭐 어쩌고저쩌고 뜨는데, 이건 뭐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떠. 다른 이름으로 내가 저장하지 않으면 이 파일 이름이 기본적으로 막 이렇게 뜨거든요. 뭐 신경 안 써도 돼. 중요한 건 툴에 들어가서 아두이노 우노가 아니고 아두이노 나노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프로세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328이 우노나 나노나 328 프로세서거든요. 그러니까는 아트메가 기준으로는 그나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걸로는 최상이다. 그러니까 스펙상으로 우노나 나노나 뭐 그게 그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올드 부트로더가 있고 없는 게 있어. 없는 거는 이제 이게 생산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주로 없는 거는 이제 정품 아두이노고, 이렇게 올드 부트로더라고 있는 거는 이제는 오래전에 생산돼서 그 정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굳이 짝퉁이라고 구분할 수 없는 상태, 그런 거예요. 이것도 뭐 이 상태로도 사실은 정품이야. 근데 정품인데 올드 부트로더를 쓴다는 거지. 자 어찌됐든 요걸로 한번 잡아볼까. 올드 부트로더로. 그리고 포트는 컴3 자동으로 이렇게 떠 있어야지 돼. 안 떠 있으면은 뭔가 다른 게, 지금까지 환경이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죠. 컴3이라고 딱 맞춰 놓고, 얘 아무것도 없지만 얘를 한번 다운로드 해 보죠. 일단은 확인, 마우스 대면 여기 확인하고 뜨잖아요. 확인, 코드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파일 한번 해봐서 괜찮나? 오케이. 자 컴파일 완료라고 뜨면 업로드를 누릅니다. 업로드는 정말 PC에 있는 이 프로그램이 저 아두이노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두이노를 하위로 보면 다운로드라고 해야 되는데, 아두이노는 이제는 상위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업로드, 지금은 업로딩 중인 거죠. 업로딩이 끝나면 좀 오래 걸리네. 어찌됐든 업로딩 기다려보고, 업로딩이 끝났다, 업로드 완료라고 뜨면 아주 환경의 준비는 잘 돼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면 돼.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됐다. 그럼 아두이노를 공부할 수 있는,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내가 다 준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 기다리는 동안 요 옆에 두고, 업로딩이 완료되는 걸 기다리는 동안 우리 예제를 하나 찾아두자. 뭘 찾느냐? 커뮤니케이션, 베이직. 우리 베이직부터 할까? 지금 녹화된 게 한 15분 정도 됐으니까 시간에 여유가 있긴 있어요. 오늘 하려고 하는 분량에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블링크를 한번 눌러보자. 블링크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 언어들은 원래 이게 맞아.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다 막 차단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많이 부족했을 때죠. 나왔다. 보드의 업로드 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우리 이걸로 바꿔서 한번 해볼까 그럼. 자, 자 이렇게 해놓고 프로그램 언어는 원래 사실은 상당히 개방적이에요. 개방적이라면 이 프로그램 환경, 이 프로그램을 좀 써주세요 하고서 쓰려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업로드 완료됐네. 그래도 지금 구매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두이노는 옛날 게 아닌가 봐. CPU 자체는 보드 자체는 사실은 정품은 아닌데, 예, 만약에 지금 같은 현상을 봤다면 이걸로 바꾸면 된다. 이걸 경험상 알아둬요. 이게 학교에서 제공된 그 아두이노를 안 쓰고 개인적으로 샀는데 돼? 안 돼? 요럴 땐 요걸 보면 된다. 이쪽에서 환경을 맞추면 돼요. 자, 요건 요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블링크를 해야지 되는데 컴퓨터 이 언어를 써주세요 하고서 호의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전자 쪽도 마찬가지야. 어떤 칩이든 부품이든 뭐든 다 제조사에서는 그 정보를 다 제공하는데 그게 국내 여러분들 앞에 딱 오는 게 정상인데 중간에 막고 있는 무언가가 다 있어. 그걸 다 걷어내야 돼.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그 제조사로 가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제공한 거를 어떻게든 구하면 다 해결되거든요. 컴퓨터 언어도 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기본적인 예제를 당연히 다 갖고 있어. 솔직히 독학한다. 이 세상의 컴퓨터 언어 하나라도 자기 걸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다른 언어도 사실 독학이 다 가능하긴 해요. 그 정보가 사실은 제공이 충분히 되고 있는 상태거든. 그죠? 근데 이 아두이노도 당연히 여기 예제가 상당히 많고 그 예제를 잘 분석하면 된다. 문제는 주석 처리 이렇게 지우고 볼까? 문제는 요거를 자기 걸로 만들려면 그죠? C 언어를 알아야지 되지. 자, C 언어를 안다고 치면 이 블링크 요 코드의 내용은 요래요. 보이드 셋업은 이 환경,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정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셋업 부분에 함수로 들어가는 거고 실제 메인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이제는 보이드 루프라고 돼 있죠. 요 코드가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계속 이 환경 내에서 이 선언된 어떠한 설정값 내에서 이 아래쪽 코드가 반복적으로 계속 작동을 한다. 물론 보이드로 이렇게 묶어줬을 때 반복적으로 하지 그냥 하면은 그냥 한 번 작동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한 반복하는 내용 안에 보면 주석 처리 보면 이렇게 하면은 LED가 켜진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딜레이 1000 돼 있어요. 미리세컨드 단위니까 1초. 그리고 LED를 꺼라. 그러니까 켜라는 하이, 꺼라는 로네. 하이로.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있어요. 하이로 1, 0, 온, 오프. 그죠? 하이로. 그러니까 5V, 그러니까는 뭐 아두이노는 뭐 3.3V고 뭐 다른 건 5V고 뭐 어떤 건 12V 막 이런데 중요한 거는 하이는 이제는 볼트가 인가됐다. 지금 3.4V 하이 높게 떠 있다. 볼트가 높게 떠 있다의 그 개념으로 하이라고 돼 있는 거고 로는 떨어졌다. 0으로 떨어졌다. 이렇게니까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1초마다 반복하면 돼요. 요거 한번 다운로드 해보자. 업로드 습관처럼 다운로드라고 그러는데 요 상태에 당연히 설정이 계속 유지되고 업로드 누르시면 돼요. 자, 컴파일 되고 업로딩 하고 있고 업로드가 완료되면 보드를 한번 보세요. 자, 아두이노를 보세요. 아두이노 보면 맨 끝쪽에 있는 LED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는 나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당연히 센서들과의 연결 상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경험이 없다면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거지. 어찌됐든 프로그램 구조상 계속 반복되는 어떤 루프의 구조, 시연의 구조는 대략 이런 형태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예제는 첫날부터 센서를 하면 배선 작업하고 뭐 배선이 하나 빠져갖고 안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첫날에는 센서를 연결을 안 할 거예요. 그냥 보드만 가지고 할 거야.
근데 보드만 가지고 뭘 하느냐? LED 깜빡이는 거 할 거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목적이 PC상의 랩뷰를 가지고 랩뷰 언어를 연습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로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두이노만 작동하는 거는 거의 안 할 거죠. 당연히 안 하고 컴퓨터와의 통신, 컴퓨터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 그 환경을 먼저 만들 겁니다. 대신 센서 없이 오늘은. 자, 예제 들어가서 커뮤니케이션, 통신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거 할까? 일단 요거 한번 눌러보죠. 시리얼 콜 레스폰스. 자, 기존 건 닫고 저장하지 마요. 아직 기존 건 블링크한 건 닫고 요 코드를 보면 자, 요런 식으로 돼 있어. 이거를 뭐 지금 알아야지 될까? 굳이 알 필요 없는데, 그지? 중요한 건 여기 9600이라는 정보만 일단 알고 있죠. 이 상태로 업로드해요. 뭐 수정하거나 뭐 이럴 거 하나도 없고, 이 상태로 업로드만 하고, 통신 속도가 9600이라는 거, 그것만 알고, 그러고 넘어가죠. 자, 업로드가 완료되면, 얘를 닫아야 될지, 그냥 내려놔도 될지는 좀 이따 정할게. 일단 내려둘게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끝난 거야. 자, 다음은 랩뷰 설치 환경 확인. 요거 랩뷰 설치 환경, 랩뷰는 뭐 설치한 거 다 문제없이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 중요한 거는 비자를 제대로 설치했느냐인데, 비자 환경을 지금 말하는 거지. 사실 랩뷰 설치 환경이라 하면. 자, 랩뷰를 열어서, 자, 여기에 뭐 시리얼 번호 같은 거 정보 있으면 안 되고, 있다면 알려줘요.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자. 예전에 꽤 오래됐는데 한 6년, 7년 전 어떤 서울의 그 K 모 대학교에서 저한테 랩뷰 설치하는 거 잠깐 보여주세요. 개인적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보여줬더니 그 화면상에 랩뷰를 처음 실행할 때 보여주는 그 시리얼 넘버를 가져다가 자기 친구들한테 싹 돌려가지고 한 60개인가가 그때 동시에 이제는 인증을 요청하니까 그 NIO 회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데 유출된 것 같다고, 알아서 차단해 드리겠다고, 알고만 계시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서로 불편하니까 혹시 제 영상을 보시다가 잘못된 정보, 제가 놓친 정보, 보이면 안 되는 정보 혹시 나온다면 좀 알려줘요. 자, 이 상태에서 랩뷰를 준비했죠. 왼쪽은 프론트 패널, 오른쪽은 블록 다이어그램.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냥 닫아도 돼요. 왜냐하면 실체는 프론트 패널이거든. 이 프론트 패널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일종의 그 스위치 박스? 스위치 박스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거지. 이런 스위치가 버튼이 이렇게 있어. 전등을 켜고 끄고 하는 거야. 켜고 끄고 하는데 옆에 전등을 요걸로 대충 해볼까? 얘를 끄면 얘가 꺼지고 이걸 켜면 얘가 켜지는 거야. 이게 실제 여러분들 사용자 입장에서 보는 화면이고, 이 판넬에 뚜껑을 열어서 안을 보면 배선이 돼 있어야죠. 근데 그 배선이 랩뷰에서는 바로 블록 다이어그램이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이 터미널이 이거고 이 터미널이 이거야.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배선을 연결하듯이 딱 연결해주고 실행을 딱 해놓으면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파일을 닫겠다 그러면 프론트 패널을 닫으면 되는 거고, 블록 다이어그램은 내부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을 때는 보고, 볼 필요가 없다 할 때는 닫아도 되고. 됐죠? 이렇게. 자, 중요한 거, 오늘의 중요한 거는 딜리트 키로, 마우스로 지정하고 딜리트 키로 다 지우신 다음에, 오늘은 아까 얘기된 것처럼
자, 비자 환경, 비자가 제대로 버전에 맞춰서 설치되는지 확인을 할 텐데, 우클릭을 하고 컨트롤 팔레트에서 IO 이쪽 팔레트에서 비자 리소스 이름을 클릭을 해서 배치를 해요. 클릭 한번, 배치할 때 또 클릭 한번, 그 다음에 요 화살표 있죠. 요거를 클릭했을 때, 아까 잡았던, 우리가 좀 전에 계속 잡아왔던 이 컴포트가 보이면 성공한 거야. 그 사람은 아주 벽을 허물고 들어온 거지, 어찌 보면. 근데 이게 안 보인 사람은 비자를 다시 제대로 설치를 해줘야지 돼요. 비자가 그 레뷰의 버전과 비자의 버전의 호환성을 확인한 다음에 정상적인 호환이 되는 버전의 비자를 다시 설치하시고 지금의 과정을 다시 밟아서 딱 확인을 했을 때 저 컴퓨터가 보이면 오케이. 물론 당연히 아두이노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돼요. 이걸 뽑으면 한번 뽑아볼까? 뽑고 새로 고침을 딱 한 다음에 딱 보면 없어. 그죠? 이 상태에서 딱 다시 꽂아. USB 포트 아두이노를 다시 PC에 꽂아. 당연히 지금은 자동으로 안 떠. 윈도우처럼 막 새로 고침이 자동으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프로그램이 할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 윈도우야 자기 맘대로 윈도우 환경을 다 써도 되는데 윈도우 위에 올라가 있는 프로그램들은 쓸데없는 리소스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 새로 고침이 안 돼, 얘는. 그래서 새로 고침을 수동으로 딱 눌러주고 펼쳐보면 여기 떠 있죠. 요러면 오케이 됐죠. 근데 요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아두이노의 데이터를 읽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코드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도 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 예제를, 아까 아두이노에서도 예제를 활용해서 쉽게 업로드를 했던 것처럼 레뷰도 똑같거든요. 레뷰도 예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 있어. 그 레뷰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 부합하는 정도의 예제가 다 있지. 뭐 풀 버전 뭐 다 설치를 하고 툴킷 다 하면은 예제는 더 방대한 양으로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기는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기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을 도와주는 환경은 다 준비가 돼 있다. 그 정도까지 얘기하고 한번 예제 찾기 눌러볼까요? 도움말의 예제 찾기. 자, 예제 찾기가 이렇게 뜨면 여기 서치에서 RS232로 될 때가 있고 별거 없어. 만약에 여기에 떴다면 그걸 찾으면 되는데요. 없죠. 저 같은 건 없어. 시리얼 통신에는 있어. 자, 심플 시리얼 요걸 찾아요. 시리얼로 검색해서 나오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되고 없으면 RS232로 검색해서 심플 시리얼 요것을 찾으면 됩니다. 요 파일을 찾아서 더블 클릭하면 이 예제가 열려요. 그죠? 그리고 3으로 맞춘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면 별대 얘기가 없지. 지금 아두이노를 보면 막 빨간색 LED까지 지금 번쩍번쩍 할 거야. 그죠? 나오질 않아. 9600이 맞는데 이건 그 아두이노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준비도 안 했지만 레뷰도 준비할 게 필요해요. 뭐냐면 이 레뷰의 코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 예제 시리얼 통신 예제는 이렇게 돼 있어. 아까 전에 우리 요것만 배치를 해봤는데 나머지 코드들도 직접 하나하나 코드를 함수 팔레트에서 가져다가 설치해도 그 코딩을 해도 되고 요 상태로 준비를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아두이노랑 통신할 때는 추가적인 코드의 변형 코드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의 요 내용을 똑같이 따라하면 되고 지금 이동은 키보드 방향키를 이렇게 눌렀어. 그러니까 원하는 걸 선택하고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물론 시프트 키를 누르면 더 빨리 움직이지만 일단 그냥 이렇게 쭉 해도 돼. 그리고 나는 그냥 통째로 마우스 이렇게 옮기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옮겨도 돼요. 마우스로 그냥 가져가도 돼.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우클릭하고 구조에 와일루프를 이렇게 씌우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씌우고 이 오른쪽 아래 빨간 점 있죠? 여기 터미널 쪽에 꼭 항상 이렇게 대라 그러면은 그 함수나 객체 노드의 중앙에 아무데나 대고 이렇게 우클릭을 하는데 그렇게 습관 들이면 안 되고요. 터미널에 대고 마우스의 커서가 바뀌잖아. 이렇게 납땜 인두 같은 모양으로 딱 바뀌거든요. 터미널에 대면 이 상태에서 우클릭하고 상수 생성 말고 컨트롤 할까?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운 다음에 우클릭하고 컨트롤 생성. 이렇게 됐죠? 난 이거 싫어요. 뭐 상수하고 싶어요. 해도 돼. 근데 지금은 컨트롤 생성, 이렇게 컨트롤 생성 하면은 정지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뭐야 하고서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 버튼이 생겨 있어요. 상수는 블록 다이어그램 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간단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간단한 구조인데, 컨트롤은 프론트 패널의 객체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눌러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그리고 요 검은색 점을 가지고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선택해서 위치도 바꿀 수 있고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하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럼 아까는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이제는 뭐가 나와, 그죠? 이게 뭐야 갑자기? 아두이노에서 올라오는 데이터예요. 물론 아두이노에서 올라오는 걸 우리 앞에서 정의를 제대로 안 내렸기 때문에 뭐 그냥 막 아무거나 막 올라오는 거지. 지금은 나는 이런 데이터를 이것에 쓰겠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구조상에서 별표 아이디의 물음표 요 n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냥 막 뒤죽박죽해서 들어오는데, 그래도 여기서 확인할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할 게 뭐냐면 바이트의 변화량이 있으면 안 돼. 있으면 그 컴퓨터가 시리얼 통신하는 그 마더보드 쪽에 그 어딘가가 좀 부족한 거지. 이게 왜 어찌됐든 바이트 리드 이 정보 18바이트라는 이 정보의 변화 없이 잘 들어온다. 그러면 아주 안정적으로 잘 되는 그 환경인 거죠. 요거 딜레이 타임을 한 100으로 바꿔볼까요? 전혀 깔끔하네. 이걸 확 줄이면 아주 안정적인데. 이거는 그 아두이노 소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됐어. 요 시간에 따라서 바이트 수가 막 들쭉날쭉 할 수가 있거든. 그거는 아두이노 프로그램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리고 랩뷰도 그거에 맞춰서 PC나 랩뷰 환경도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구조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정지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줘요. 정지를 이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닫아 버리거나 이 빨간 거 정지 버튼 누르거나 하면 정상적으로 이 나머지 코드들이 작동하지 않고 중간에 강제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 요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 그죠? 시간도 그렇고. 자, 이 코드들은 각 이 프로그램이 작동하는데 필요한 설정 값들 사용자가 바꿀 수 있도록 프론트 패널에 컨트롤러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가장 왼쪽에 두고요. 그리고 통신 포트에 대한 환경을 선언해주는 함수가 요 바깥에 있어요. 이거는 매번 해도 되고 한 번만 해도 돼. 근데 아두이노는 한 번만 하는 거를 권장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아두이노의 RS232 시리얼 컨버터는 완전 싸구려야.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 정상적인 평균 이상의 장비, 그러니까 미국 쪽 고가 계측기나 국산의 산업용 장비들은 대부분 아주 훌륭한 성능, 퍼포먼스를 나오거든요. 퍼포먼스가. 근데 그 아두이노나
이런 저가형, 아주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제 저가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그리고 오래된 것들, 일본은 저가라기보다는 오래된 장비가 많기 때문에 오래된 장비들은 시리얼 포트 하드웨어가 워낙 예전 거보다 싸구려라 이게 원활하게 포트를 열고 닫고가 바로바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두이노 요런 환경에서는 한 번만 작동해야 된다. 그 얘기는 얘네들은 한 번만 작동하고 끝이고 이 와일 루프 안에만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얘만 계속 끝나지 않고 작동하는 거야. 와일 루프가 아까 아두이노에서 그 보이드 루프 해갖고 가로 열고 뭐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이게 무한 반복하는 그 C 언어 구조잖아요. 요거랑 똑같아. 요거는 계속 작동하는 거야. 언제까지 프로그램이 강제로 종료되거나 아니면 정지 버튼, 정지 신호가 들어갈 때까지는 얘는 계속 반복한다.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쓰고 읽고 쓰고 읽고 쓰고 읽고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정지 버튼이 눌려져서 while 루프가 정지되면 뒤에 있는 나머지 코드가 작동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이 두 개의 코드는 뭐냐? 얘는 앞에서 오픈했던 시리얼 포트를 하드웨어 시리얼 포트를 닫아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상태의 관계를 딱 끊어주는. 그리고 얘는 이제 어떤 에러가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 이건 실제 기능적인 뭐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작동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요 딱 봐도 에러, 이거 말풍선 이렇게 돼 있잖아. 어떤 에러가 떴다 보여주는 거니까 뭐 요거는 참고용으로만 그냥 알면 되고, 중요한 거는 한 번만 열고 한 번 열렸다면 꼭 닫아야 된다. 한 번 열었는데 닫지 않고 중간에 그냥 끊어버리면 그 포트가 계속 열려 있다고 컴퓨터나 랩뷰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열 수가 없을 수도 있어. 거기 이미 열렸어. 거기는 못 써 하고 그냥 여기서부터 에러가 확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통신을 할 때는 항상 정지 버튼을 눌러서 정상 종료를 시켜줘라. 예,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 요거 지워 놓고 끝낼게요. 이렇게 지워 놓고 그리고 실행해 놓고, 자, 요 상태에서 끝낼게. 지금 A만 나오는데 요 A가 굳이 보자면 여기 보면 여기 시리얼 프린트 A 이렇게 돼 있죠. 문자는 요 따옴표, 작은 따옴표로 문자라고 선언해 주는데 A라는 문자를 딜레이 300마다 한 번씩 쏴주네. 자, 이렇게 A 나오면 문제 없다. 그리고 300이다. 여기는 1초인데 거긴 300이니까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3에서 4바이트가 이렇게 들쭉날쭉 하면서 이렇게 떠요.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나중에 제대로 개발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다 맞춰주면 좋긴 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지금 요 프론트 패널 요 화면 있잖아요. 여기에 정지하고 이렇게 아예 보여줄게. 말로만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이름, 학번, 이름 이렇게 해서 실행한 다음에 실행된 상태를 나오는 상태,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는 상태를 캡처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거고, 그 외에 뭐 다음 강의에 필요한 것들은 다음부터는 센서를 직접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져간 센서들 잘 보관했다가 준비해 두는 걸로 그렇게 하고 끝냅시다. 예, 수고했습니다.